패널 분께도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받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인데 오늘 패널로 출연하신 조원진 대표님이 고른 주제 앞서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시각 자료로 이제 좀 뽑아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40일 반자유체제, 반시장경제 입법 추진 이게 이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반시장경제 요소가 있는 입법, 상법 개정안부터 뭐 노란봉투법이나 양곡법 개정안들이 좀 떠올라서 이제 대표님도 저 주제를 뭐 생각하신 것이 저랑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건지 우선은 저희는 저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가 40여일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미래에 우려스러워 보이는 입법들, 반시장적 요소가 포함된 입법 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저희가 꼬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상법 개정의 3% 룰은 오늘 이제 국무회의도 통과했어요. 네. 그거를 또 국민의힘이 합의해 줬어요. 물론 1,400만의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국정 인수위 이제 인수위를 대신해 국정기획위원회의 생각은 또 민주당의 생각은 더 나가는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 이제 집중 투표제. 그러니까 투표권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한 사람 이사를 몰아줘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이사를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가면은 뭐 좌파 경제학자라고 하기에는 장하준 교수가 했던 말이 기업들의 이익 있잖아요. 수익의 80% 90%를 주주들한테 나눠주게 되면은 기업은 망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기업이 수익을 가졌는데 보통 그 수입의 반은 재투자로 들어가고 또 이제 소액 주주들한테도 가지만 그게 80~90% 가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정권, 네. 이재명 정권이 하는데 이걸 보통 이제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행동주의 펀드하고 합쳐져 가지고 기업 사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주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제약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저렇게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생각하는 대로 기업들을 저렇게 몰고 가면은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이번에 삼성도요. 삼성이 3조 7천억인가 자사주 매입했어요. 자사주 매입했다니까. 그걸 재투자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어디입니까? 포철, 포스코 그쪽에도 홀딩스도 지금 재투자 부분을 보류하고 있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기업들이 되게 눈치를 많이 봐요. 이거를 그전에 투자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영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뭐 기업 아이디어를 내고 그쵸, 제품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은 주주 중심주의가 돼 가지고 주주들이 기업을 이제는 컨트롤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 앞에 타이틀은 코스피 5천이라고 해놔요. 코스피 5천 시대는 거짓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지금의 이 대주주를 죽여가면서 기업인들을 죽여가면서 코스피 5천의 시대를 가는 것은 소위 사회주의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그 핵심 키워드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40일 동안에 눈에 보일 만큼 기업에 대한 규제, 억제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은 탈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다 관세 25% 걸려버렸죠. 지금 미국을 대비해서 멕시코 쪽으로 대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멕시코 관세는 지금 30% 이상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미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세 문제도 그렇고 지금 민노총 위원장 간첩단이 발견되는 민노총의 그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도 갔어. 또 상법 개정안이 지금 하나뿐만이 아니라 착착착착 들어가요. 그래 되면은 기업은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취약점이 외국 자본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51~2% 가다가 지금 한 49.9%인가
이제 외국인 자본이 조금 떨어졌던데 결국은 기업들의 혹성 탈출이 아니고 대한민국 탈출 러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걱정하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업은 안 죽고 대마 불패라고 대기업 안 죽을 거야. 거기 쪼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 생각은 달라요. 이미 당신들이 민노총의 힘을 가지고 또 소액 주주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치고 들어오면은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 대해서 대기업들 한 두세 개가 나가버리면은 그것은 큰 타격을 한국으로 입겠죠. 봐서는 네. 그 소위 노동자들도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고 국민 경제도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네. 그렇게 가면은 허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행동주의 펀드 소위 말하는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냥꾼들이 들어오기 지금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스피 5천이 올라가면은 정상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서 그 이익이 수익이 올라가서 코스피 5천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장은 제로 성장이고 기업에 대한 압박은 더 하는데 코스피만 5천 올라가요. 그럼 그 5천 지금 3천에서 5천 올라가면은 기업주가 가져갈 돈을 주주들이 다 가져간다. 그럼 기업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국민의힘이 뭐 경제 전문가들 국민의힘도 많으니까 다 알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말을 안 하더라고. 왜? 겁을 먹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그냥 막 코스피 5천 가니까 그래 올라가면 좋은 거야. 그게 아니고 기업도 성장하면서 코스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기업은 성장은 멈추고 있는데 코스피가 올라가면 결과는 그럼요.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린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분 중에 이제 HJ님께서 이제 대표님 말씀 듣다가 노조 눈치 봐야지, 주주 눈치 봐야지, 정치인 눈치 봐야지, 세금 뜯어가지 누가 기업하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방금 코멘트 하신 분처럼 지금 제가 어젠가 문자 받았는데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뭡니까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거. 네, 그게 민정부에서 예 그게 왔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신청하라고 네. 했는데 그래서 그게 뭐 많게는 뭐 수십만 원, 적게는 15만 원을 받는다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푸는 것은 결국 누구 돈입니까? 세금 내는 사람 납세자들의 돈이죠. 납세자들이 기분 좋게 내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쓴다고 생각해야지 납세자들이 아 내가 이렇게 세금 내야 되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돈을 뿌려대면 납세자들이 생각하겠죠. 내 돈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네. 특히 제가 아까 오너십 말씀드렸대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서 짜장면 먹으면서 기업 키워서 이렇게 세금 냈는데 결국 세금 이렇게 써버리면 30조를 풀어버리면 기업인들이 기업할 맛 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인건비도 오르죠. 이렇게 공짜 돈을 막 뿌리는데 근로자들은 생각할 겁니다. 월급 좀 더 주세요. 이거 뭐 공짜로 25만 원, 15만 원 나오는데 월급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결국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입법이나 재정정책이나 이 모든 것이 기업을 옥죄고 그리고 글자리를 줄이는 것이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요. 누가 근로자를 쓰겠습니까? 그냥 뭐 기업이 몇 명이 그냥 나 기업 적게 하고 말래. 그냥 뭐 건물이나 지어서 나 돈 받아먹고 살지. 왜 기업하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 경제 환경을 점점 더 악화일로를 만들 것이다. 정말 이렇게 포퓰리즘 정부가 몇 년만 더 지탱해 보십시오. 이게 세금 낼 사람은 없고 세금 뜯어가는 사람은 생기고 결국에는 나라가 정말 시궁창에 빠질 수도 있다.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들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따끔한 맛으로 정부 여당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민생회복 지원금 이제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그 돈 사실 이제 국민들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돈으로 생색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 돈이면 또 말이 되죠. 그런데 또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에
지금 세대들한테. 빚을 만들어서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가 갚아서 지금 낸 돈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수 지지하는 분들은 그 돈 필요 없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니까 그 돈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돈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럼 왜 좋아할까요? 그럼 공짜 돈을 누가 싫어합니까? 이게 국민들은 공짜를 주면 다 좋아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나눠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부하겠다. 이거 내가 연봉 2억이 없는데 이건 내가 왜 받아? 기부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부를 많이 받을 겁니다. 기부 10%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돈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뿌리니까 받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뿌리니까요. 안 받으면 손해니까요. 그런 심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돈은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처럼 국채를 발행하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그러한 뿌리기 정책은 정말 우리나라를 멍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는 정말 세금 낼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앞으로 뭐 종부세 이런 거 더 강화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조세 저항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 더 숨는 지하 경제가 발달하겠죠. 정말 나라의 운명이 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인 줄 알면서도 이제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지금 네. 그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에서도 200조 정도의 국가 부채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1100조 문재인 정권에 1100조 하다가 200조 1300조가 됐어요. 지금. 네. 지금 야당 쌓이는 지금 민주당이 거니까요. 네. 계속 너 재정 적자 한 해 87조 정도도 나왔지 않냐 이래 얘기하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세금을 들고 두고 성장이 수익이 제로 성장으로 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재명 정권은 생색내기 포퓰리즘 돈을 또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연에 200조 정도는 늘어난다. 네. 국가 부채가. 그래서 제가 그 5년 이재명 5년 후에는 2,000조가 넘는 국가 부채가 될 그렇게 거다. 이게요. 말씀하셨죠. 예. 통계적으로 그래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거두고 혹은 국가의 기업들의 성장을 높여서 수익을 늘려가지고 세금이 더 거둬주면 되는데 지금 뭐 내년도 성장률도 거의 이제 1%대 정도 되니까 결국은 제로 성장이잖아요. 그럼 제로 성장의 수익은 없고 나눠주기는 많이 나눠주면 당연히 국가의 곳간, 소위 말하는 미래 세대의 곳간을 열어가 국채를 발행해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공짜라고 먹다 보면은 진짜 지금 중학교생 이제 그리고 지금 30대까지가 그 빛을 다 떠안고 가야 되는 세대가 되잖아요. 저도 그다음에 포함이네요. 고령화가 네. 되니까 이게 고령화에 또 이 젊은 세대가 연세 드신 분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도 더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젊은이가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90세까지 사시니까 90세 이상 사죠. 그런 상황들이 되면은 국가 지도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생산 지향적으로 이 13조 이번에 13조 풀었잖아요. 13조를 어떻게 넣어서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낼 거냐. 네. 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이재명 첫 인사를 보면서 그런 고민이 없어요. 지금 제로 성장해서 이걸 성장을 어떻게 올릴 거냐. 또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거냐. 지금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의 문제에서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고민에 의한 인사가 아니고 보온 인사고 자기가 가까운 인사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교육부 장관이 되어야 되지?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건축공학과 출신인데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게 대한민국 교육을 못 믿어서 자녀 교육을 저기 유학 보낼 정도의 사람을 끌고 돌아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교육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뭐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전반적인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난제 대한민국의 이러한 고령화, 그다음 저출생화, 그다음에 저성장, 그리고 청년 일자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난제들을 푸는데 고민이나 했을까? 뭐 저거 지원받는 그런 뭐 그거 찾기 바쁘지 그런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토 불균형,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부서를 옮기가 해수부를 그쪽으로 가져간다 뭐 그렇게 가져간다 그렇게 얘기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덕도 공항부터 취소해라. 가덕도 공항. 가덕도 공항 반대하는 정당은요 정의당하고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요. 가덕도 공항 저 현장에도 가봤잖아요. 이거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고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덕도 공항이 나오니까 대구 또 경북 신공항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한 정책적인 포퓰리즘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라도 호남 지역에다가 8천억 정도의 추경을 가는데 안에 내용을 봐보면요. 이게 고구마 줄기같이 몸만 박아놔서 앞으로 1조 조면 한 30조 정도가 주르륵 가야 되는 사업에다 다 못을 박았어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봐서는 야 이게 그런 고민이 없구나. 이 제로 성장 시대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러면 그 제로 성장 시대에 맞는 인사, 맞는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고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볼 때, 야, 이 정권은 그냥 날라리 정권이다. 저는 솔직히 말 날라리 정권이다. 왜? 그냥 눈요기 하기 좋게, 그리고 이제 언론 방송법으로 장악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장악된 겁니다, 지금 방송이.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야당, 소위 국민의힘이 그러한 국민들의 가려진 천막을 어떻게 거둘 거냐. 근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떠들어도 뭐 이게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막 보면은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얘기했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고민만 해도. 대표님 저것도 포함이죠? 이재명 대통령 인사 시기 변호인단 출신. 저거는 네. 보훈 인사가 아니고 소위 변호인단의 변호비 대납 인사잖아요. 변호인단을 어떻게 저렇게 그러고 또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을 그 대북송금 담당 변호사야. 저런 사람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의 범죄 행위하고 직결대가 있는 그 부서에다가 대북송금의 핵심 부서가 국정원이잖아요. 그렇게 넣고 또 지금 대통령실에 쭉 가고 뭐 이렇게 보면은 야, 참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야, 이재명이라는 사람 무섭다.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하고 반대할 수 있는 좌파들한테 자리를 다 줬어요. 국회의원 자리를. 국회의원을 다 나눠주니까 대통령 선거 때 전부 모여가지고 막 칭송하고 뭐 그런 연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저렇게 많이 자기의 변호인단을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뭐 12명 정도 되나? 12명을 그렇게 넣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호에 대한 보온 인사, 변호사비 대납 그러한 인사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